박지원이 평당원 박지원이 사실상 이제 못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 대놓고 왜 딴 사람은 해주고 나는 안 해줘라고 물고 늘어지면서 김남국 의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네, 박지원이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은 2020년 2월에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공천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2015년 1월 14일에 입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박지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한테 응수하기 위해서 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성급하게 그것도 지상파 라디오에 출연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나 같으면 내가 김남국 의원 같은 거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합니다, 진짜. 그거는 뭐 정치인이나 돼야 고소하지. 민간인은 뭘 고소를 하니? 평당원 백수를. 평당원이랑 왜 싸우는 게 이진숙이 웃기지. 우리를 고소했는데 왜 미간이는데 등장하는 이름.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 얘기나 쓰고도 되는 거냐고. 윤석열하고 뭐가 달라. 아무 얘기나 방송 나가고 쳐가지고 나중에 사과도 안 했어. 또 사과 안 하고 지금 뭐라는지 압니까? 지금 자기가 나간대요. 결국 자기 임명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면서. 왜냐면 자기가 비대위원장 됐을 때 이미 민주당한테서 피선거권을 받은 거란 거야. 그러니까 법적 해석도 지 맘대로 해. 나 저기 비대위원 갈 때부터 난 이미 그때부터 뽑아준 거잖아. 뽑아준 적이 없어. 너를 놓고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 어머, 송작가 TV 저 출연 요청하실 때부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 다 저 주기로 약속하신 거 아니었어요? 난 그렇게 알고 들어왔어.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잘라버리고 싶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박지원이 글을 써가지고 자기가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면서 당대표에 등록하겠다고 글을 썼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이게 임명직이다, 박지원은. 그러니까 이게 선출직이 아닌데 너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박지원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안 들리거든. 무조건 등록할 거 같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또 어떻게 되려나? 민주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이지라를 떨면서 저도 이제 지 나름대로 8개월짜리 회고록을 꺼내겠죠. 내가 처음 정치에 입문하려고 했을 때 광재 삼촌이 전화가 왔다.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으니 만나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낙지 아저씨와 훈이 아저씨가 있었다. 아저씨들이 자기가 나를 앞으로 민주당의 핵심 의원으로 밀어준다고 차기 공천을 준다고 하면서 나한테 갑자기 이재명 지지를 시켰다. 뭐 요런 식의 회고록을 쓰겠다고 이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고록을 쓴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래 책이라도 팔아야지. 근데 실제로 지금 박지원 편을 들어주는 척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책을 살까? 아니 일단은 박지원은 이런 걸로 기존에 자기를 정치에 끌어들인 사람들한테서 억지로라도 개평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야. 나 이대로는 못 가. 아니 그럼 뭐 해보라 그래. 끝까지 뭐라도 뭐 저기 지역 공천이라도 하나 주든가 보궐 공천이라도 하나 주든가. 저는 진짜 우리 그 민주당원들 개딸들을 비롯해서 우리 개이모들 양아들들 정말 이번에 우리 정말 많은 것들을 큰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미친년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뭔가 했다 그러면 데려오는 거를 그냥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막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역대급 빌런을 맞잖아. 정말 이런 뭐 이런 천하의 개또라이 같은 미친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잖아요. 네. 윤석열 한번 만났고 그 다음에 얘 이제 만났잖아요. 박지원이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뭘 했든 간에 함부로 사람 들이는 거 아니야. 젊다고 다 혁신적인 거 아니야. 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큰일 나. 밑바닥부터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 우리 이 미친년 하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대표 출마권이 나는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위한 민주화 투쟁을 할 것이다. 잘한다 그래 잘해.
삼촌들이랑 한 얘기들 다 까발려봐라. 네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와, 진짜 그래. 대단하다. 그 삼촌들도 보통 미친년이 아닌데, 아이씨, 내 인생까지 다 그 삼촌들 인생까지 다 끌려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은아, 니네 아버지 회사 압수수색 들어간다. 니네 아버지 회사 털 거야. 내가 그 말 하고 싶었어. 자, 기다려. 너에서 끝나지 않아. 니네 아빠 회사야, 이번 차례는. 니네 아빠 회사가 그동안 벌어먹고 산 거 결코 클리어하지 않을 거고 이미 동훈이네 캐비넷에 다 있을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수박들이 동훈이한테 전화할 거야. 저 미친놈 입 좀 닫아줘. 그러면 뭐부터 털겠니? 아버지. 네, 아버지부터 털지. 자, 보니까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39명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하는 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39밖에 안 돼? 네. 39명이 겨우 현대? 네. 그래서 지금 그 젠마을에서 네. 그 명단을 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명단에 있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한 비토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네.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병욱, 김승원, 김정호, 김용민, 문정복, 문진석, 박범계, 박성준, 박주민, 박찬대, 신정훈,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이수진, 이용빈,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장경태, 전용기, 정성호, 정청래, 정필모, 조정식, 주철현, 천준호,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 정다은. 끝. 여기 이름이 없다. 그러면 뭐 근데 진짜 이것밖에 안 돼? 근데 이게 현실이었어. 사실 근데 나는 39명 중에도 섞여 있다고 생각해. 당연히 섞여있죠. 이름 하면서도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들은 아직 내 정체 드러낼 때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 그럼 아직도 밑바닥을 더 봐야 돼요, 예, 우리가? 더 봐야 돼요. 예, 아니 이건 봐야 무슨 돼요. 인수분해도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을 쪼개서 들어오기 시작한 이게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믿고 있었던 국회의원들까지 분해를 해야 되냐고 지금. 야, 170이 그냥 39석으로 네. 그냥. 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왜 180을 몰아줬는데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 뭐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이 정말 한 20명 정도 네. 사실 사실 제대로 된 사람들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믿고 가신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런 모질이들 이런 배신자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외교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였던 거야. 왜냐하면 내부를 계속 얘기를 해도 말을 들어 쳐먹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손석희 대담할 때 지켜주긴 누가 지켜줍니까? 그거 다 선거용이죠. 그게 자기가 볼 때는 몇 명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켜줄 수 그렇죠. 있는 사람이. 자, 저는 저 혼자만 이 얘기하고 다 모든 욕을 뒤집어 쓰겠습니다. 아, 왜? 무슨 얘기야? 만일의 경우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서 계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 수박들은 절대 민주당을 그냥 두고 나가지 않을 겁니다. 지들이 버티고 오히려 계력세력들 보러 나가라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계력세력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다 포기하고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돼야 되는 수순까지 온다면, 여기에 있는 40명의 의병과 이재명 의원까지 합치면 딱 40이니까. 이 40명의 의병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이 새끼들 때문에 합류를 못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그리고 우리 원로들, 믿을 수 있는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우리 원로들을 다시 끌어모아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오는 해야 되겠네. 네, 어저께의 그 우상호의 배신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까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결코 지는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악까지 생각은 해야죠. 최악인데 그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최악의 수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해요. 왜?
표를 줄 사람들의 의견은 거의 다수가 이재명 당대표를 원하고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2년 후에 총선에서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표를 줄까요? 저는 최악이 사실은 최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야. 만일 그렇게 민주당이 분화하고 소수 그룹으로 개혁파가 전락하게 되면 저들은 다음 총선 전에 개헌을 해버릴 거라니까, 내각제로.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얘기해봤는데요. 너무 열받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민주당 관련한 얘기는 끝내고, 그러니까 국진당 관련한 얘기들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께서 아까 제가 말한 분들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수박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네. 네. 어쨌든 아니, 의원은 38명이고 그 경주시 지역위원장 한 분이 있어가지고 39명,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본인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본인이 참여할 수는 하긴 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발표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못하는 거지. 사실 네. 여기 이재명 의원 이름 네.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지켜보고 더 많은 의원들의 합류를 독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